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자, 변수가 많은 오늘입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변화의 조짐이 또 한 번 다른 결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힌트들과 함께 전략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지금부터 꾸려가 볼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좀 불편하시진 않았는지. 네, 즐겁게 맞으면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즐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 시장 좋으니까 분위기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는요, 바로 이 키워드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새로운 바람일까? 마지막 발악일까? 극과 극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선별적으로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소 한정적인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11시 기점으로 에코프로비엠 실적 공개 그리고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건지 약간 궁금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상경 차장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구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급등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분위기가 오전과 오후 다른 이유 그리고 지금 오후짝에 빨간불이 나오는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아침에 이제 테슬라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 좀 떨쳐지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 시장을 좀 중심에서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호수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충분히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흐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심리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아마 보호수 물량보다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오후에 중국에서 좀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보조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대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도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마 좀 오전에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2시 전후 나오는 현대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확인한 이후에 엔솔이 이끌어주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그 밑단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업종에서 밸류가 좀 그래도 추가적으로 업단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매수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이끌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또 시장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빨간불이 강하다고 해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고 따라갈 땐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차장님? 네, 반등시 비중 축소가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합을 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에서 한 6% 정도 급등이 나와야 되는 흐름인데 시간에 걸려서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현물 흐름 속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그 안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흐름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기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도 비슷한 결에서 답변 주실까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 종목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이 7%나 오르고 코스닥 상위주들도 보면은 LNF, 에코프로 정말 강한 종목이 오후장에 워낙 눈에 띄어서 살짝 저는 설레기도 했거든요. 기대감은 금물인가요? 일단 증시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면 어떠한 재료들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일종의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지만 우리가 테마주 같은 경우 그 테마주의 밸류를 논하면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결국 수급이 주식시장을 이끈다라는 모습들이 지금 다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변한 것은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LG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왔었던 실적 가이던스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난 부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의 변화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또 은행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또 빠져요. 그동안에 은행주들의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빠른 순환매 과정에서의 하나의 일종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한 번 들어온다 그래서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지금 들어가서 과연 수수료 제외하고 5, 6%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의 핵심적인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단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내일 LG엔솔에 대한 우리 사주 물량이 3.4%가 풀립니다. 이게 뭐 3.4%가 얼마큼 대단하냐라는 건데 LG화학이 지금 74%를 가지고 있고 유통 물량이 18%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3.4%가 들어온다라면 전체 유통 물량의 약 25%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더군다나 지금 LG엔솔 우리 사주 받은 사람들은 대략 한 30% 이상 수익이 난 상태고 대출 금리가 2%에서 5%로 올랐대요. 우리 사주 대출 금리도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상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들이고 수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펀드멘탈에 대한 기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LG 엔솔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도 딱 주셨어요. 이상경 차장님도 요 이슈도 리스크 중에 하나로 저희 염두를 해야 될까요? 보호해수 30일입니다. 물량이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역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하는 게 맞다일까요? 뭐 전반적으로 그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이제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뭐 4분기 전반적인 커머디티 쪽에서 나오는 가격 전가를 충분히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여전히 뭐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등 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시장 대응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도 기사화돼서 나오곤 있지만 그게 우선하여서 수급적인 이슈, 오늘은 경계감을 아직까지는 풀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4위로 좀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4위에 오른 이 키워드는 오전엔 좀 잠잠했고요. 오후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풍성해진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픽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격 진료 키워드 아는 종목들 저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 오늘 유난히 강해서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뭐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로봇과 비슷하게 삼성이 픽했다. 그렇다면 다른 길? 이건데 그 이면에도 생각해야 될 거리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대감과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이해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보행 로봇 같은 경우 우리나라 법상 인도를 걸어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러한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의정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회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주제가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허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들을 의협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협회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의사협회가 어느 정도였는지 과거에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삭발투쟁을 하면서까지 막았었던 의협입니다. 과연 의협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라는 거죠. 둘이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에도 이 상임위에 수많은 의사분들이 계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 염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대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정부가 이제 구성됐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약에 집어넣고 원격 진료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수많은 어떤 그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 본다면 동네 의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히 이건 사활을 건 싸움이 된다는 거죠. 분명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정책 협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명확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치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주가 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마디로 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상경 차장님, 이쪽은 어떨까요? 닥터 나우 요 이야기도 네.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전 대표가 사회이사로 선임
신임이 됐다. 그리고 코멘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 대표가 높이 샀다? 여기에서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시장이 좀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되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마만 놓고 보면 새로운 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흐름들이 맞는데 다만 제가 이제 제 고객 중에 의사분이 있어서 오기 전에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물어보니 최근에 2년 동안 코로나 이제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부 오픈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의사들의 기조가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감기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대면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탈모 치료제라든지 꾸준하게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 다시 재차 두세 시간 걸려 나와서 진료 대면을 받고 약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보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픈을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협의가 앞으로도 진행이 되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 구성됐던 대표이사가 닥터나우 쪽에 대한 어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사분과 통화까지 해주셨다니 랭킹5에 대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급적인 포인트로 차 의원님과 딱 하나만 질문 더 짚고 갈게요. 수급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는 점을 앞서 언급을 해주셔서 오늘 포인트로 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 솔트룩스가 지금 급락 중이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AI 대장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 음봉 전환 이 상태에서 더욱더 지금은 좀 물량 압박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일시적인 그 자금의 이동 선상에서 원격 진로의 움직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쪽에서 단기간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요. 예, 트레이딩 자금이 일단 빠져나와서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머니투의 개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올랐었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급락세의 시연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아침 개장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거기서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항상 존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트레이딩 자금들 같은 경우 오늘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몰리는 부분들 일부 있으실 거고요. 원격 진료 관련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들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큰 수급의 이동,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추측입니다만 금융주에서 빠져나와서 2차전지로 갈 수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양갈래로 좀 퍼져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것만 올라간다라는 나무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숲을 크게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 포인트로 잡고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좀 발빠르게 쫓아가거나 대기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3위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3위에 올라온 성적표란 단어 보이시죠? 자, 오늘 자동차주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현대차 오늘 컨퍼런스 콜이 2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배당만 나왔네요. 곧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올 텐데요. 잠시 기다리면서 코멘트 좀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죠. 이상경 차장님,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 쪽의 매수세는 강화된 상황입니다. 앞서 자동차 쪽에 쏠리고 있는 수급, 그 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대기하는 지금 이 구간에 나오고 있는 현재 흐름, 어떻게 저희 해석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실적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가이던스 3조를 넘느냐 혹은 4분기에 2조 2천억 구간에서 얼마만큼 상향 조정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부분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MS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올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저가 모델 한 대를 파는 것보다는 고가 모델 하나를 파는 게 세대 효과가 나오는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시장 MS를 국내가 이제 따라가고 이제 가져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서 현대기아가 유치한 상태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주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추후에는 동남아 시장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1년 동안에 판매되는 자동차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뭐 치열하게 글로벌 브랜드랑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대체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시장 MS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교체제 역할을 하는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현재 패스트플로어로서 굉장히 좋게 따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2년, 3년 사이에 글로벌 MS를 업계 3위까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뭐 개인적인 시각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시장 MS를 어떻게든지 가져오는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잠깐 정리하는 그 시점에 차 의원님의 코멘트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4% 넘게 현대차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잠시 후에 수치를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먼저 주시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인데 강했잖아요. 그 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짝 들려주세요. 테슬라와 현대차는 일단 좀 구분해야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제네시스를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를 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환율 효과가 빠지니까 그 부분 분명 빠질 거예요. 근데 환율에 따라서 주가가 들쑥날쑥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그 부분 빼고 보십사라고 제가 3분기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바로 IR 자료가 이제 다트에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절대 수치와 상대 수치를 보시라. 무슨 얘기냐면 차를 몇 대 팔았느냐는 Q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상대 수치라는 것은 다른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점유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이 8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등수가 뭐 5등에서 10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현대차에서는 Q의 변화를 살피셔야 환율 효과를 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유럽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 평가 점수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현대차의 모습을 올바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두 분의 의견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어느 정도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많이들 가지셨을 텐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8조 5,236억 원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 추정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그러니까 최대 규모네요.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하겠죠. 영업이익 측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기대에 섞여 있었는데 3조를 넘었습니다. 시작에서 예상했던 2조 원대가 아니고요. 3조 3,59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 달성된 겁니다. 일단 수치 이렇게 소화된 과정 속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실까요? 4% 정도의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다가 지금 수치가 나온 이후에는 4%가 아니라 3.92% 정도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10분이죠. 2시 10분부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겁니다. 판매 증가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 매출은 최대인데 앞으로에 대한 코멘트도 나올 거고요. 이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컨퍼런스 진행되기 전에 이 점 포인트로 질문 드릴게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무언지, 그리고 오늘 나온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두 분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완전 눈이 마주친 차 의원님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볼게요. YOY 기준으로 본다라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4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극심한 부족 현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났던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1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100만 대 출하 대기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그게 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YOY는 저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QOQ로 본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조 5천억인데 지금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QOQ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이 기존의 실적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2023년에 스스로 전망하는 환율 기준치하고 두 번째는 올해 판매대에 대한 목표치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차 할부 금리가 10%를 넘어선 상태에서 대기가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차량 판매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큐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그래도 이거 박수 칠 만한 성적표 맞긴 한 거죠? 굉장히 좋게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오전에 당사 그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랑 통화를 했을 때 아이고, 3조 이상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시장 반응이. 근데 3조 이제 이상이에요? 네, 3조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뭐 맥스로 잡았을 때 13조 그리고 하단으로 잡았을 때 11조 정도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한다라고 하면 PER 기준으로 7배 정도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MS를 가져가는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향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하반기 아마 주도주, 성수기가 아마 2분기 말부터 3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3조 이상 나온 거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IRA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걸림돌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현대차, 기아 많이 빠졌잖아요. 그에 대한 코멘트에 대한 주목도도 지금 높여야 될까요? 아마 이제 오늘 가이던스 보고 이제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레포트를 낼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것 같아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따라가는 현대기아라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대기아 입장에서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들을 다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가져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2, 3년 동안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차 정정을 의원님. 하는데 제가 이제 3분기에 1조 7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오차가 있었고요. 1조 3천억을 세타 엔진 충당금을 잡은 부분 감안하면 결국 3조 이익을 달성한 거고요. 지금 3조 3천억이니까 영업이익이 10% 증가했네요. QOQ로. 이 부분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다시 한번 잠시 움츠렸다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소환 이후에 4.4%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콩콜 내용 저희 중요한 부분 나오면은 방송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나온 현대차 어떻게 주가 소화되고 있는지 체크 받아봤고요. 한 개 더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추울수록 좋다? 추우면 너무 추워서 감기 걱정도 있고 힘들긴 한데 여기 투자 매력으로 본다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파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춥고요. 그리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고지서를 보면은 마음이 더 춥습니다. 2월 달에 또 올린다고 하니까 전기로 따뜻하게 하기도 그렇고 뭐 가스를 하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추운 이 상황,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더 뻗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윤 차장님 약간 미소가 싹 지어지시는데 고지서 보고 좀 한숨 좀 쉬셨죠? 이제 설날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보일러를 안 켜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때는 좀 따뜻했는데 네. 설날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추워졌잖아요. 마지막 날 정말 추웠어요.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시장 이슈로 얘기가 되긴 하지만 어른분들께서는 뭐 과거에서부터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안 좀 눌러놨던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되는 시장 반향인 것 같은데 결론은 아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파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라든지 큰 테마 형성은 안 되는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시장은 되게 굉장히 스마트해요. 왜냐?
결정적으로 이끌어갈 큰 이슈가 아니고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쭉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천리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 그 밑에 있는 경동나비엔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큰 흐름보다는 시장에서 이 정도 관심은 있다라는 정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역시 테마는 테마로 보는 한파 관련주일까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와 오해가 섞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일단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5천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것은 올해 1분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죠. 그동안 우리가 적자 얘기를 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이 5천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는 수입 단가와 판매 단가의 괴리가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올라가는 건 오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시가스주들은 원래 이익이 동절기 때 나고 하절기 때는 적자가 나면서 그걸 이제 상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한국도시가스에 플러스 그다음에 현재 올 하반기에 또 한 번 이제 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같은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우리 난방과 관련해서는 단순 테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는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한파 관련주 오늘 장 초반부터 이야기 많이 되는데 한 번 더 저희 랭킹5 짚어봤습니다.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이쪽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듯 안 가고 기대감이 낮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실적에 대한 포커스 맞춰지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쪽인데요. 5G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모멘텀으로 몇 개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WC, 세스 다음에 있는 대형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성장,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봐야 될지 그 재료가 혼선이 되어 있어서요. 차 의원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지금 5G 관련주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봐도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해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 기대주가 아니고요. 이제 실적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지난 뉴스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길게로 본다라면 11월 달에 이재용 회장께서 UAE에 가셨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텐데 그때 원포인트로 UAE를 가신 것은 5G 중계기를 팔기 위해서 가셨고요.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라고 UAE에 통보한 이후에 바로 이재용 회장께서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나왔던 뉴스가 삼성이 인도의 1, 2위 통신업체에 5G 중계권을 따냈죠.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트리거들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5G 투자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 서한을 걸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5G가 능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5G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 투자가 멈췄었던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게 되는 RFHID에 대한 EBS 투자증권 그 표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표를 보게 된다라면 RHFID 같은 경우 화해 매출이 좀 있었어요. 19년도에 화해 매출이 대부분에 차지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게 2020년에 화해 매출이 빠졌고요. 작년에는 저 표에서 보실 때 가장 짙은 파란색이 화해 매출입니다. 2021년에는 화해 매출이 빠져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앞으로 화해와 거래하지 않고 독자적인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자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이런 삼성전자가 인도와 UAE에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부터는 통신 장비는 경기와 상관없이 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봐야 되는 중심 화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고리로는 많이 언급이 됐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던 5G 관련주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상경 차장님 비슷하게 시작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실까요? 사실 이벤트로 본다면은 조금 기대할 만한 이야기는 있는데 워낙 한번 갈까 했다가 네. 저도 랭킹5에서 며칠 다뤘다가 조정 그리고는 한동안 이야기 안 한 적이 워낙 많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2년 전에 코로나 전후에 파이버 업체들 탐방을 좀 다녀보면 그 통신사가 요구하는 채널과 거기에 따른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KT가 요구하는 게 있고 SKT가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2019년 4월에 5G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정말 4년 정도 흘렀지만 여전히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5G 중계기 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LTE라든지 그리고 이제 5G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아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2019년에 나왔을 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IoT랑 자율주행. 그리고 다시 올 초가 되면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흐름들하고 맞물려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주가가 굉장히 막 세게 움직이거나 기관들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말씀드린 대로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삼성을 중심으로 이제 작년 3분기 6G가 나왔거든요. 네. G가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제네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6세대를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고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신사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중계기를 맞춰야 되는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좀 가지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통신사가 아닌데도 투자하고 있는 거에 분명한 의미는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더 가능성에 집중할 그 시기는 맞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종합을 해봤습니다. 저희 5개 키워드를 쭉 봤고요. 이제 원픽 받아볼 시간입니다. 차의원님과 제가 살짝 봤는데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RFHID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글로벌 매출 앞서 보였다시피 이제 매출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증권사에서 나온 최근 리포트들을 보면 올 하반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몇 개 나와 있다라는 것 언급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라인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균 사장님 원픽 주시죠. 네, 데블 시스터즈 말씀을 드릴게요. 네. 2월 달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뭐 BTS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네. 3분기에 데블 시스터즈 갖고 있는 쿠키런에 BTS가 참여를 해서 이런 글로벌 IP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데블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업데이트 전후로 매출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업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됐든 BTS를 중심으로 IP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까지 올해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하는 원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현재 뭐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 전후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키워드로 커버하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개별주 장세, 옥석 가리기가 키포인트는 만큼 데블 시스터즈 오늘 그래도 이 구간에 가장 공략 포인트가 많다는 의미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오늘장 랭킹5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조 MTN 전문위원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사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